마디마디가 다 마디마디가 이 송이를 비틀어집었다니까. 이것도 봐, 양손이. 그게 내 훈장이라, 훈장. 여기서 사는 증거. 이 산골 낙원은 부부가 몸을 갈아내어 만든 삶의 터전. 철마다 무성하게 초록을 뽐내는 녀석들이 웬만한 자식들보다 기특한 두 사람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거 내다 팔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왔어. 그때부터 사람 베린다, 이거. 뭘 팔고 돈 계산하려고 하면 이래가 생각해야 되거든. 시장까지 가가 팔려고 하면 차비가 더 드는데 계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는 거지. 먹을 만큼 심어 산다 그것이 안 사먹는다 이거지. 처음 산에 왔을 때 가졌던 가진 만큼만 누리고 살자는 다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행복한 산골 생활이니까요. 적막한 듯 보여도 바삐 움직이는 산골 생활. 아침상 물리기가 무섭게 또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번엔 부부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양념, 고추장을 만들 거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든든한 지원군은 남편인데요. 아이고 우리가 뭐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지 안 담으면 놈은 또 채소를 또 소비를 못하니. 산골 살림에 장맛이 빠지면 서운하죠. 저런 걸 내줘서. 자, 줄 알겠나? 웬일로 의욕이 넘치는 남편. 이게 만만해 보여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 이거. 자루가 손을. 그럼 그렇죠. 아내의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알중에 죽지. 눈대중으로 뚝딱 만든 고추장. 빛깔부터 합격인데요. 딱 맞네, 내가 보면. 조수 역할은 좀 부족해도 간 보는 임무 하나는 확실하게 합니다. 늘 아내 주변을 맴돌며 작은 일도 함께 해주는 남편. 두 사람의 인연은 8살 같은 반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만나 한 동네에서 자라며 사랑을 키웠죠. 여기 이뻤지? 내가 사실 반했지만. 아니 솔직히 고백은 내가 반했어. 다시 안. 내 눈에는 그때 왜 그래 이쁘게 보이든 몰라. 근데 뺏기가 없어. 내가 좀 막 알림 마셔라 막 욱박 질렀지. 왜가는 보보라 나무 가로수에 그 기대가 비를 피해가 있는데 그 비를 맞아서 이래 뭐랄까 빗방울 때려가 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환해. 그때 왜 그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그 나도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지. 그게 기억이 쭉 평생 건 아니야. 보자. 안 봐라. 우리 할머니 이빨은 저래 빠지다 얼마나 이뻤겠노. 그때는 김님보다 더 예쁘더라고. 내가 보는데 함부로 안 그렇겠나 그다. 고로 저렇게 바보동물라고 지금 옹호 소리를 하고 있대. 아무리 면박을 들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또 한 번 아내에게 반할 거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죠. 마을 나온 김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생각이 나는다. 학교 초등학교 죽기 전에 가보세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내 다리를 요만큼 걸을 때 한번 가보세요. 고작 산 아래 내려가는 외출에도 큰 맘을 먹어야 하는 오지 생활. 차를 타고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30분이나 가야 하니 이 자동차 없인 시내 구경을 꿈도 못 꿉니다.
오랜만에 외출에 설레기까지 하는데요. 70년 전 두 사람이 다닌 학교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어. 친구도 보고 싶을 때. 거기 가면은 그리워하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다 만날 수가 있어. 마을의 친구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많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80% 거의 90% 가까이 다 돼. 세월 가는 속도는 왜 이리 빠르고 잡아앉힐 수 없는 게 아쉽기만 한지. 그땐 80 넘어 다시 추억을 찾을 줄은 몰랐겠죠.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우와, 학교 좋아졌다. 야, 누가 봐도 너무 좋아졌다. 너무 좋았어. 근데 학생들은 마음만 없나도 그냥 그래 후배들도 보고. 낯설기만 한 학교의 모습에 아직 선명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옛날에 조그마한 나무 학교, 나무로 되는 학교. 그 생각은 나네. 우리 올라가던 나무 저거다. 그래. 저쪽이지? 누가 빨리 올라갔나? 그럼 바위는 어디 있노? 우리 올라가서 공부했는데. 저 있네. 바위는 저 있네. 바위는 이사를 안 갔네. 이름이 보리바위라고 하는데 저 바위에서 저 바위에서 전부 다 공부해. 저가 제일 추억 있는 거지. 전쟁으로 교실이 폭격을 맞아 벼 잘 들은 바위를 찾아 공부하던 때 아내가 1학년 같은 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또래보다 한 살이 어렸어도 야무진 친구였죠. 그냥 얌전하게 그 키가 적으니까 제일 앞에 앉고 눈이 당하는 게 껌적껌적했지 뭐. 공부는 내보다 더 잘했고 나는 공부 비기 못하는 쪽에 가겠었고. 완전 개구쟁이지. 좀 개구쟁이 뱀 잡아갖고 여학생들한테 좀 이랬지. 뺑뺑이 돌고. 그땐 이렇게 두 손 꼭 잡고 구불구불한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을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70년 달달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장난기 가득했던 초등학교 교실이었다는 게 웃음이 납니다. 아련한 추억 여행도 잠시 다시 현실로 돌아왔네요. 산골 먹거리가 끊기지 않도록 텃밭에 순차적으로 작물을 심는데요. 이번엔 아내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심을 거랍니다. 여기가 올해 고구마 농사를 책임질 자리. 저거 땡겨. 비니. 잡초를 줄이고 튼실한 고구마를 키우기 위해 비닐 덮는 작업이 필수죠. 그런데 산골 농사엔 큰 고충이 있답니다. 이래 해놓으면 삼촌님 갖고 가는 거. 그건 운이 몇 개. 우리 농사는 멧돼지 밥이. 빠글빠글하다. 멧돼지들 사는 산속에 쇠들어 살고 있으니 농사 지은 것도 좀 나눠 먹는다 생각하면 편할 예. 그래도 올해는 부부가 먹을 고구마도 좀 남겨주면 좋겠네요. 80 넘어 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 구부리는 걸 도대체 자신 없다. 아휴, 허리가 축축한 협착장 이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조금만 움직여보면 주잖아. 3년 전 허리 수술을 받고도 농사만은 포기할 수 없답니다. 이거마다 안 하면 사는 낙이 없잖아. 뒤더라도 할 수 있는 내 먹을 만큼은 또 해야 또 가꾸고 신고 이렇게 해난 보람이 또 씨앗을 안 뿌리면 안면 안 하면 먹을 게 없잖아. 바위 투성이었던 돌산에
이만한 밭을 만드느라 골라낸 돌이 담장을 이룰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멀쩡한 밭을 그냥 놀릴 수가 없죠. 마디마디가 다 마디마디가 손이 비틀어집다니까. 여기도 봐, 양손이. 그게 내 훈장이라, 훈장. 여기서 사는 증거. 이 산골 낙원은 부부가 몸을 갈아내어 만든 삶의 터전. 철마다 무성하게 초록을 뽐내는 녀석들이 웬만한 자식들보다 기특한 두 사람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거 내다 팔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왔어. 그때부터 사람 베린다, 이거. 뭘 팔고 돈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 시장까지 가가 팔려고 하면 차비가 더 드는데 계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는 거지. 먹을 만큼 심어야 산다 그것이 안 사먹는다 이거지. 처음 산에 왔을 때 가졌던 가진 만큼만 누리고 살자는 다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행복한 산골 생활이니까요. 다시 찾아온 밤. 어쩐 일인지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 과일은 있다. 저녁에는 과일 안 나도 지수하는 거만 나. 부부가 소박한 상차림을 들고 찾은 곳은 한 달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의 사진이 있는 방. 엄마 저녁 먹자. 엄마 저녁 가져왔다. 반찬 없던 네 좋아하는 쌈이다. 쌈 사 먹어. 생전 딸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49제 상을 차립니다. 엄마 떡했다. 엄마 떡 까왔네. 네 좋아하는 떡했다. 떡도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상추 쌈에다 뭐 사 먹어. 이마, 아이고 자스가. 다 잘 있겠지. 아이고 저렇게 예쁜 게. 지정보살님 따라가서 좋은 곳이다. 편히 쉬라. 고생이. 그것은 아프지 말고, 응? 그걸 하나를 네가 날고 싶었지. 그래서 잘 지내. 유방암으로 3년이나 고생했던 딸. 마지막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그래 아프면서도 엄마 아프지 말고 걱정했는데 엄마 안 아프게 있을 테니까 잘 있어. 가자. 엄마 설마 또 올게. 내일 아침에 보자. 응? 내일 아침에 보자. 딸 셋 중에 제일 살갑고 다정했던 둘째였는데요. 이마 날라 폈다 하면 엄마 한기 보내줘 하잖아. 곧 필 것 같던지. 조금씩 난다. 우와. 올해는 딸이 좋아하던 라일락 꽃 향기를 맡을 자신이 없습니다. 수시로 안부를 묻던 딸의 목소리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할아버지는 내보다 더울까 봐. 할아버지 앞에서는 강한 척 해요. 어떻게 강한 척 해요. 더우는데 뭐. 숱한 시련을 이겨낸 부부지만 자식을 잃은 건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이 슬픔과 그리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 전날 밤에 나하고 데이트하는 날. 아빠 데이트하다가 나가가지고 그 소리 내 아빠 시집가 잘 살게 하는 얘기라. 공주가 세인데도 유달리 왜냐면 큰애는 지가 나이가 형이니까
자립해야 되고 막내 낳았으니까 막내는 또 엄마가 돌봐야 되고 둘째는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놀아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 조금만 더 잘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비가 이 모양으로 돼가 있으니까 고생하시오. 아이고. 시집을 가고 아를 그렇게 하더라도 손을 잡으면 꽃살이 손같이 그렇게 가냐 했나. 아이고. 모습병만 써가지고. 한 번만 더 품에 꼭 안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녀린 손을 단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 진짜 울지 마. 나도 못자 때는 못 이겨. 두 다리 힘 딱 주고 버텨. 무너지지 마고. 너무 버텨봐. 양순하고 착했어. 버텨. 이 세상 그만큼 모질지 못했어. 버텨. 우리만 자식 일은 아니야. 그래 당신 지원차려줘서 고맙지 뭐. 가슴에 묻어야지. 남편은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가슴을 묻고. 묻는다 하다는 거래. 애끓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부는 나를 위로하듯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아픔을 덜고 다시 일어섭니다. 며칠 후 부부는 오랜만에 다시 외출에 나섰습니다.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다. 소풍 한 가지도 우리는. 맞아. 그냥 소풍 한 가지. 복지관 가는 날이 제일 즐거운 날이다. 부부가 함께 시내 복지관에서 댄스를 배우는 날. 오늘도 기대를 가득 안고 차에 오르는데요. 1시간 짧은 수업이지만 그곳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답니다. 복지관에 가면은 서로 여사가 안아주는가 하거든. 그러면 사람 냄새도 맡고 체온도 느끼고 그래서 좀 저렇게 좋을까요? 아내는 산골에서 사람이 많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손 사장. 제일 반가운 건 복지관 친구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나도 언니 아프지 말아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지난주 놓친 동작을 익히겠다며 열심히 내요. 어?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나? 그 다음에 이거가 안 되나? 윤효가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아, 결석했으니까. 복지관 최고의 우동생답네요. 이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이쁘게 안 가네. 수술받은 한쪽 무릎이 못내 아쉬운 아내. 다리만 멀쩡했어도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다리 아프신데 춤은 괜찮으세요? 오늘 예. 이거 수업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되니까 진통제 한 대 맞고. 처음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금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통제 투혼을 불사할 만큼 재미도 있고요. 못 따라가기 싶은데. 기억하시죠? 뒤쪽으로 4번, 앞으로 4번, 사각 2번, 리버스 턴해서 천천히 감미로운 선율에 몸을 맡기는데 역시 70년 쌓아온 호흡은 다르네요. 부부의 애정도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오갖고 한 1년 동안은 말을 안 했어.
한 1년은 그냥 인사만 하고 앉아가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럼 한 1년 전부터는 이야기도 하고 그 산에 있을 때는 혼자 있으니까 우리 집은 도둑놈도 좀 안 오나 도둑놈 와갖고 도둑놈이로 오면 아이고 어서 없죠 그거 인사하겠는데 많이 그리웠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러는 거지. 사람을 피해 도망치듯 들어간 산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동안 날선 마음도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어머니. 여기 오면 무조건 즐거워. 그니 사람 속에 사람 구경하러 왔으니까. 이런 거 하니까 건강도 좋고 웃음도 나오고 그래. 아버님도 여기 오시니까 즐거우세요? 아유 뭐 이 복잡한 일 선물로 얼마나 내 마음이 밝아지는지 모르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춤추고 웃으며 좀 단순하게 살아보렵니다. 구석에서 울고만 있기엔 남은 인생이 꽤 아까우니까요. 밝은 기운 가득 충전하고 돌아온 산골 우리 집. 그런데 어째 또 비상이네요. 잠깐 내가 물 줬는데 양반은 살아가는데 가운데만 살아. 아이고 죽고 싶으면 아니, 죽으라 그래. 나나. 그날 같이 심었는데. 그거 다 물은 분명히 다 줬어. 근데 왜 요 한 쳐다보라 달. 종자나 같은 거야? 그렇지. 아니잖아. 그렇지. 종자가 틀리니까 그렇지 뭐. 틀리지. 얘 잘못 아니다. 이 아들 잘못이지. 수만 쉬는 거. 공들여 심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도대체 왜 이럴까요?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한나이가 물을 안 줬어. 자기는 주택하는데 안 줬으니 고줄만 딱 맞잖아. 뭐. 가운데만 이렇게 다 있지. 가운데만 딱 줬잖아. 그러니까 종자가 틀린다고. 동자가 틀릴 수가 있나? 그거 틀린 거 뭐야? 종자가 우리가 틀리는 걸 사왔다고. 그래 그거 아는데 한 줄만 심지. 그 이거 가운데- 한 줄 맞잖아. 아니다. 종자가 맞다고. 틀린 거. 그럼 하나는 많고 하나 적은 얘가 두 줄은 똑같아야 될까요? 이거 두 줄은 같잖아. 그래 그 맞잖아. 아이씨. 이거 두 줄은 갖고 중간 얘가 거 어디든지 이렇게 붙어 두 줄이 같이. 아니라니까. 아유. 한 개 신고 내가 이거를 줬다고 종자 아유, 참. 틀리는 거? 얘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서로 언성을 높인들 해답은 없습니다. 속이 상한 남편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아, 저는 꼬지. 누가 말려? 추우면 한 번 안 살아먹으면 좋겠어. 큰일이 아니면 크게 연연하지 않는 아내와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남편. 정반대의 성격으로 어떻게 지금껏 부대끼며 살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디 도망칠 이웃도 없는데 이 어색한 기류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참다 못한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라고 뒤니까 좀 우리 좀 챙겨줘야지. 자기는 좀 챙겨줘갖고 그래도 밥 얻어 먹지. 여기 오면은 못 이기는 척 슬그머니 그네에 앉는 아내. 이 집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네요. 야야야. 근데 좀 발좀을 줄게. 이야. 밥도 먹으라고. 엄마 서비스를 다 하네. 거기서만 이 꼴짝이 이 맛으로 그냥 사는 거지. 내가 태워줄게. 에이샤. 발라고 그래. 들어. 들어. 발 앞으로 쭉 들어. 서울도 가고. 윤역도 가고. 뉴욕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와우. 호주도 가고. 여기가 어디야? 영국도 홍콩. 가고.
의사. 아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뭐 전화에 따라 있나? 내가 오늘은 천랑이다 하고 살면 되지. 저 산나무에 뭐가 있을까? 그리운 얼굴들이 다 보이는 거다. 저 산나무 가면 망할 수 있나? 좋다. 앉아. 그리운 얼굴들 골란다. 저 산나무에 전부 다 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하늘에서 그리운 얼굴을 찾은 아내. 금세 울컥하고 마는데요. 둘째 만났나? 그네 타면서 둘째 만났나? 하늘에 잘 있대. 잘했대. 아이고 다행이다. 잘 있대. 그래야지 그래. 그 좋은 공기 하늘 쳐다보고 둘째도 만나고. 구름이 얼굴 그려주잖아. 할머니 누구 보고 싶어 이러면 마음속으로 누구 보고 싶어 이러면 구름이 싹 얼굴만 그려줘. 하늘에 둥실 떠오른 둘째의 얼굴. 엄마 아빠에게 조금만 더 신나게 살아달라 하는 것 같네요. 그리하여 산속에 열린 댄스 교실. 하나 둘 셋. 뭐 뒤로 물러. 뒤로 가야지. 아유 그거 갈 데 어딨노? 아이고 이거 안 된다. 시작. 하나 둘 셋. 부부의 호흡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셋. 요거만 하면 된다. 이거는 하면 된다. 어느덧 출출해지는 시간이죠. 오늘의 새참은 부추전. 고소한 기름 냄새가 산골에 퍼지네요. 이거 할래요? 자 보건 이거 뒤집어 이러는데 이따가 몰라. 어깨 넘어 본 대로 흉내내 보는데요. 조금 일렀나 싶긴 해도 이만하면 전 부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나하고 처음이다. 이건 진짜 만드는 건 처음이다. 성공했나? 됐다. 끄집어내. 응? 자기 먹을 거 저기. 작품 나왔네. 그럴듯한 모양새에 남편을 치켜 세우네요. 보기는 좋네. 그만하면 돼. 아이고 이만하면 된다. 갓 구워서 따끈한 부침개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고소하고 향긋하니 이만한 새참이 또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남편의 손맛도 보태야겠습니다. 젓가락 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없이 자리를 뜨는 남편.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색소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였거든. 보이나? 보이나? 이게 보이나? 보이네. 이게 안 한 데가 지금 한 4, 5년 됐지. 한 5년 됐지부터. 한참 됐. 오랜만에 한 곡 뽑아볼 요량인 것 같은데 잘 될까요? 바로 산속을 라이브 카페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독학으로 익힌 솜씨치곤 괜찮죠? 그만하면 됐다. 오래간만에 지금 몇 년 만에 괜찮네. 나이들가 이걸 만져보고 싶다 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당신 노래라. 당신은 내가 노래할 줄 아네. 이 생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 코끼리다. 척하면 척 이렇게 평생 서로의 장단을 맞춰준 부부. 세상이란 그런 겁디다. 넘어가네.